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체코 두쿠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선정됐다는 소식에 관련주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두쿠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각 1.2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동맹국 반도체 관련 기업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 한다는 보도에 기술주 매도세가 일어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엄격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점이 이날 기술주에 대한 부담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식 그래프 기술을 보유한 영국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해 온디바이스 AI 시장 진입에 속도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는 2017년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 교수 3인이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데이터를 사람의 지식 기억 및 회상 방식과 유사하게 저장해 처리하는 지식 그래프를 만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2만 원으로 기존보다 24%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출 기회가 꾸준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먼저 원로 이사의 발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파 인사로 분류가 됐던 원로 이사도 이제는 비둘기로 변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들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전환이 돼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울퉁불퉁하지만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악화돼서 더 긴축 스탠스로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위에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렇게 매파 이사도 비둘기로 변모를 했지만 바이든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반도체 쪽에 압박을 가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중국 거래 지속하게 된다면 무역 제한 강화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일단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산이 포함이 조금이라도 되게 된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협력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 과거에 이미 중국에 납품을 했던 장비에 대해서도 서비스와 수리를 제한하라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슈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역시도 대만이 지금 현재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중국 관세에 대해서도 60%에서 무려 100%까지 부과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한 바가 있었죠. 이런 두 명의 콜라보로 인해서 미국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급락에 나스닥이 2.8%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8% 급락은 2022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협력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라고 콕 집혔던 바로 ASML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 넘는 낙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역시도 10% 넘는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TSMC 대만 기업이죠. 이 역시도 8% 가깝게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그리고 이 TSMC의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AMD, ARM, 그리고 퀄컴 모두 다 낙폭을 키우면서 무려 피바다가 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서 우리 시장 역시도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1% 넘는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저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2,800선이 위태로운 상황도 왔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도체 투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7거래를 연속해서 음봉을 맞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어제 5% 낙폭을 기록했는데 오늘 장중 지금 한때 4%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거래를 연속해서고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장중 한때 820선이 깨졌습니다. 지금 813선까지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조금 낙폭은 줄이는 모습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3에서 4%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 흐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수급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무려 13거래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원전 이야기인데요. 사실 7월 9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체코 원전 수주 뭔가 우리 기업이 받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굳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를 남겨드렸었는데 제 주관적인 시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무려 15년 만에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카 원전 규모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규모 1200메가와트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코바니와 테멜린 각각 2기씩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 역시도 최소 24조에서 최대 48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자, 그러니까 어제 밤에 결정이 났습니다. 원래 사실 이 17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2주 정도 이 발표가 미뤄질 거야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린 경우가 있었죠. 이때 만약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속상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계획대로 17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났을까? 두코바니 2기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팀코리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테멜린 지역 2기 원전 추가로 건설을 할 경우에 우선 협상권을 또 제공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2기 건설 사업비 규모 약 24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2기를 짓게 된다면 최대 48조 원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5년 3월에 계약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9년에는 첫 삽을 뜨고 그리고 마지막 36년에는 가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쾌거를 이뤄냈던 팀코리아 컨소시엄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전 기술은 설계를, 그리고 KPS는 유지 보수를, 그리고 한전 원자력 연료에 있어서는 연료를 공급할 예정,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요 설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단한 원전 기업들의 이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이집트 원전에 대해서 기자재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가장 핵심이었던 원자로는 제외됐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023년 루마니아 쪽에 있어서 삼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을 한 이력도 있고요. 이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였죠. 2024년,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있었던 이슈인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아직은 미정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ASMR 프로젝트, 이쪽이 지금 현재 규모가 한 50조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2조 정도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단을 쌓았기 때문에 잭팟을 터뜨릴 수 있었던 이 체코 원전, 이 체코마저도 계단이 잘 되어서 2030년
한국형 원전 10기 수출 계획이 차질 없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기업이기도 하죠. 밸브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데요. 상한가 터치했다가 지금 현재는 상한가가 풀린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테 17%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1%도 되지 않는 상승률, 윗꼬리가 너무나도 길게 달려 있습니다. 한전산업과 그리고 한전산업 역시도 상한가 안착했다가 지금 현재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길게 달려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세론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아니었나 싶다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세론으로 작용이 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시황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바깥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빗소리에 저도 잠을 깨기도 했는데 이 빗소리가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 정말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가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2,800선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장중에 2,800선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그 안에서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세선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데 살펴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21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모든 추세선을 꽤 많이 하회하면서 벗어난 상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시간으로 오늘은 22통화정책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동결 기조가 우세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앞서서 캐스터가 짚어줬던 원전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앞서서 캐스터 말처럼 장 초반에는 이게 강세로 작용하나 싶었는데 세론 뉴스로 지금은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세론이라고 하기에도 이 너무 큰 세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대표님, 오늘 장 흐름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이슈. 이 부분이 일단 뭐 투자자 관점에서 일부의 어떤 차익 실현으로 좀 이어졌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이고,
두 번째 기조는 사실 2주 뒤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어제 이제 저녁에 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오늘 시초에 좀 강한 수급이 반영되다 보니까 많은 물량들에 관련된 손바뀜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오늘 한전산업이라든가 한전기술, 뭐 우리기술, 뭐 대우건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역대급 거래량을 좀 오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거래량들이 특히나 좀 나타내주지 못했던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조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다는 부분들은 여기서 차익 매물이 터지고 다시 하락해서 뭐 다시금 좀 제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우리가 원전 섹터를 좀 바라봤을 때 상승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주가가 되돌림으로 좀 작용했던 측면들에 관련된 우려감으로도 일부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지만 이제부터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아마 수주전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비중에 관련된 어떤 일부 차익 매물을 우리가 좀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고 여기 더해서는 오히려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상승세가 좀 나타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크게는 뭐 착공까지 관련된 기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죠. 내년 3월에 본계약 체결 일정 그리고 정상적인 착공은 2029년도 그리고 2036년도에 시범 운행들이 좀 더 가동화되는 그래서 이게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기의 어떤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실적의 반영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관점에서 원전 섹터를 좀 바라봐야 되는 어떤 시점들은 앞으로 체코 원전의 수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는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이어서 뭐 아랍에미리트까지에 관련된 해외 수주에 관련된 경쟁력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뭐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오늘 마련한 셈인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올 때부터 저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건지 좀 취매 관점으로 선점을 해서 저희가 좀 그때 좀 추가 매수해봐도 되는 건지 네. 궁금한데요. 우선 뭐 장기적 플랜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원전 섹터를 좀 볼 때 단타로 우리가 좀 치기 위해서 다른 종목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원전 산업이 좀 쇠퇴됐고 이 현재 정부에서 뭐 친원전 정책들이 좀 가시화가 좀 됐지만 아직 수주라든가 이런 기반적인 어떤 실적 상향들은 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주라는 어떤 이 단서가 좀 필요했고 이 부분을 좀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다른 나라의 어떤 해외 수주라든가 국내 11차 뭐 전력수급 기본안도 실무안들이 좀 현재 확정이 좀 됐지만 앞으로 뭐 국내에서도 신규 원전, 뭐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의 도입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관점에서 보면 원전 산업은 확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종목을 좀 바라볼 때 전체적인 어떤 이 원전의 3대 핵심은 이 설계, 그리고 주기기, 그리고 시공입니다. 이 세 가지 파트가 이 전체 수주 금액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원전 기자재라든가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들로 산출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순위에는 일부 종목들에 좀 더 국한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소형주들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다소 좀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본다면 한전기술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실적 성장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낙폭이 좀 큰 구간에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낙폭이 클 때 오히려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는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선주 최근 들어서 이 시장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우상향 기조는 보장이 됐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런데 문제가 주가 반응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비해서 느리다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답답해하신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최근에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선은 좀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믿음이 있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기도 한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주봉과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예전
이전에는 수주가 계속 나온다라는 소식이 2021년, 2023년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인력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인력을 확 감축을 했는데 일감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인력이 있었던 분들에게 월급을 50에서 60% 정도는 인상을 해주면서 월급적인 측면이 많이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됐고요. 또 수주가 많이 나와도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적자 수주. 이제 수주는 됐지만 막상 인도 시점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적자를 남기는 수주가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해소가 되는 게 올해가 기점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부터 좀 적자 수주를 털어냈고요. 삼성중공업도 올해는 한 20% 정도 매출에서 찍히고 내년 되면 5에서 10% 정도밖에 찍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가장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적자 수주를 다 털어낸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사이클을 좀 더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지금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컨테이너선 수주는 중국 쪽이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도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LNG선 이쪽으로는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들 좀 저가 수주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밀린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HD 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가 컨테이너선 수주를 했고 그 수주가 좀 반가운 이유는 중국을 제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납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정을 받았고 기한을 빨리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10% 정도 가격을 인상해서 기존보다는 더 좋은 가격대를 가져갔다는 게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 많이 올라왔는데 202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슬롯이 상대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또 컨테이너선 수주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많이 올라왔나 싶을 수는 있겠지만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좀 그 장점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신조선가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발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조선가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실적에도 우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삼성중공업은 지켜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호흡을 가지고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이어서는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사실 흐름이 좋았고요. 2분기에는 뭐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K뷰티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부각을 받는 이유는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증거가 전망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양호할 것으로 보실까요? 네, 우선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에 대한 종목 차이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올해 이 화장품 섹터는 좀 굉장히 좀 이 우호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화장품 ODM 섹터, 특히나 ODM사를 좀 주목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영업이익률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재차 강조를 좀 드릴 말 있었어요. 최근에 주가 동향들 보면 사실 뭐 북미양 수출호조 여기에 더해서는 성장성들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주가 일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향 포션이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주가의 어떤 반영 효과는 굉장히 좀 미비했다. 그래서 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 2분기에 소폭에 관련된 수급이 좀 더 완화되고 있는 요인들은 오히려 중국향에 관련된 매출 포지션들은 악화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이익 상세 부분들을 북미 시장에서 이익 개선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동향들을 좀 보면 한 14만 8천 원대에서 저가 형성을 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어떤 추세전을 좀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수급이 좀 완화되면서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을 좀 높이고 있는데 일단 실적 전망치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8.6%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계절적인 비수기가 2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익 개선 효과들이 1128%의 영업 증가가 예상된다는 리포트 효과가 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만 좀 주목할 게 아니라
사실 이 1분기 전략들을 우리가 좀 잘 확인해 본다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중국향의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시장에 관련된 마켓시어라든가 마켓 입점들을 좀 더 본격화하겠다라고 강조드렸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서서히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 뭐 이어서는 하반기까지 실적의 확장성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코스알엑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 종속회사 편입 이슈가 있는데 이게 2분기에 일부 실적이 좀 반영되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뷰티 쇼핑몰에서 이 전체 2위의 판매량들을 좀 기록했다는 소식이 하반기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로 하여금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은 또 필요하고요. 여기서 북미 시장의 개척이 확장성으로 좀 더 이어진다면 지금부터 아모레퍼시픽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 중국향 그리고 북미 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전 일본 쪽 이야기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큐텟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K뷰티 많이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관련해서 또 볼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판매지가 지금 북미 시장만 너무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일본 쪽에 좀 입점되고 있는 종목들. 다만 저는 이게 어떤 특정 브랜드가 조금 이 흥행을 좀 지속한다는 관점은 저는 조금 약간의 의문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라면 전체적인 어떤 위탁 생산들을 좀 영위하고 있는 ODM사들의 성장성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되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같은 ODM사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외형이 좀 작은 CNC 인터내셔널이 오히려 하반기 여기서 증설 효과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현재 공급량의 한 2.5배 색조 화장품들이 좀 공급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의 추가적인 어떤 실적 상향으로 좀 이어진다면 아직 저는 상승률은 한 30% 정도는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ODM과 관련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해서 생물 보안법 이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이유는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보고 싶은데 자,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곤 있지만 지금 7월 들어서 꾸준히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들인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일단은 생물보안법은 연내에는 좀 통과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CDMO 기업들의 러브콜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주 문의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저는 지금부터 또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바이든과 트럼프 양쪽 모두 중국에 대한 배제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연내에는 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기업들은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뭐 ST팜, 바이넥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소바이오텍들에 대한 CDMO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가 그 부분에 대한 캐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넓게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소바이오텍도 그렇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사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20곳 중에 원래는 14곳 정도가 고객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20곳 중에 16곳을 고객사로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 또 계속해서 제 요청, 그러니까 수주가 이미 나갔던 쪽에서 물량을 좀 더 늘려주세요. 그 얘기는 기술력 그리고 여러 가지가 어쨌든 흡족했다라는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도 그렇지만 글로벌 제약사까지 품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점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ADC 생산 시설을 연내에 이제 완공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ADC 치료제 시장은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시장의 이런 평균 성장률이 높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부분은 우시와 론자는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ADC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공장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5공장도 가동이 됩니다. 이미 수주를 받기 시작했고요. 내년 4월부터 일부 공장이 가동이 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가동이 될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주 더 커지고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돈 잘 버는데 왜 이렇게 못 가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더 시원하게 풀리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약간은 무겁기는 해요, 사실. 종목 자체가 살짝 무겁기 때문에 나는 좀 변동성이 있고 가벼운 종목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넥스, ST팜이라는 종목도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바이넥스와 ST팜까지 바라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는 의료 AI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라서 저희가 2부 때 다뤄드리기도 했던 종목인데 JLK입니다. 얼마 전에 사실 유상증자 이야기가 들려왔는데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라고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또 내리고 있단 말이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바라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예, 저는 JLK 단기적 관점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입니다. 여기서는 뭐 성장성도 다 좋고 기대감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8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다는 점. 물론 뭐 한 주당 0.2주의 어떤 무상 신주를 좀 제공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크게 좀 악재로 인식하게 된 어떤 원인들은 단기의 대량의 신주가 유통됨에 따른 주가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단기에 해당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점진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좀 악재로 좀 인식되는 경향도 좀 있었고요. 처음에 이 유상증자를 좀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는 뭐 AP통신에서 미국 진출에 관련된 가시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 수급으로 좀 반영되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더 반납되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 가치 희석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들은 JLK가 보유하고 있는 이 뇌졸중 솔루션 11종에 관련된 상용화 내지는 뭐 사업화 부분 이 부분이 아직은 크게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사업화를 좀 이루고 있고 FDA의 어떤 승인 신청 그리고 허가 이후에 본격적인 뭐 미국 진출을 좀 앞두면서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관점에 대한 이견은 좀 없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JLK는 유상 신주가 유통되는 시점까지는 사실상 비중의 관점을 좀 축소하든지 매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물량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한 주당 0.2주의 무상 신주가 대량으로 시장이 유통된다면 물론 뭐 최대 주주의 지분을 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환금성의 제약 부분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주가가 단기간의 조정 이슈도 또는 중기간에는 계속해서 이 차익 매물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우리가 비슷한 어떤 지표를 참고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대한전선인데 대한전선도 사실상 전력수기가 굉장히 좀 강했고 전선주가 좀 강했을 때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물량 때문에 단기에 사실상 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이루지 못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어떤 기대감들 좀 수반하면서 추세를 좀 돌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볼 때는 JLK는 지금의 매수 시점보다는 오히려 비중 축소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네, JLK 관련해서는 조금 비중 축소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까 JLK의 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외신 주목을 둔갑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까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트럼프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거론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쪽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관련하면 사실은 우리기술 투자가 그전에는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가장 최근에 살펴본다면 갤럭시와 머리틀이 오히려 ST와 관련 쪽이 주목을 받더라고요, 대표님.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거래량이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남아주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건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이런 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유입됐을 때 한 번쯤은 좀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일단 샌프란시스코에서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한 유세를 했는데 거기서 나는 비트코인의 아버지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좀 표를 얻기 위한 환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인가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 25일에는 지금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 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 일정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 19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가상자산 시장은 불안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좀 보호에 대한 부분들, 이미지 개선에 대한 것들도 확실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전자지급 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인데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술 투자가 원래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갤럭시와 SM,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동반이 되는데 STO 관련돼서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법에서 오히려 더 저는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들은 실적을 기반해서 실적 관련된 종목으로 보기에는 좀 무관하지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바라봐도 유효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과 이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원픽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 대표님 섹터를 먼저 알아볼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뉴스가 나와서인지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원픽으로 가지고 오신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네.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매수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매수의 적기가 왔다라고 해서 저는 원래 대형주를 지금 잘 안 갖고 오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너무 눈에 띄고요. 현재는 5.2% 하락한 20만 9,500원, 21만 원을 좀 이탈을 했죠. 최근에 단기 하락폭들이 좀 컸는데 어제 뭐 엔비디아도 좀 급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5%대 하락했던 영향들 좀 있었지만 어제 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실 뭐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산업도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로 좀 작용을 했지만 사실 외신 보도를 우리가 좀 조목조목 이해를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이 뭐였냐면 TSMC가 보조금을 타서 많이 벌어가지고 한 이 배당, 이익 재원을 대만으로 가져가면 너무 불공정하다. 자, 이런 코멘트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뭐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규제로 오인해서 이게 어떤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노이즈 이슈에 이 대형주들이 크게 급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죠. 사업의 모멘텀의 정체성이 있는가. 두 번째는 성장성이 저해됐는가. 두 가지의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전체적인 매출 부분이 131% 증가. 그리고 이익 부분은 흑자 전환. 근데 요 전 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36% 그리고 영업이익은 95%가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우리가 영업이익 실적 컨센서스가 시장의 예측보다도 크게 상회했죠. 저는 SK하이닉스도 아마 증권사의 평균치보다 저는 한 40% 이상, 많게는 한 50% 정도 이상 상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다음 주에 SK하이닉스는 실적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갈 만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도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반영된 효과가 저는 2분기에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보이고 이 판가는 2분기보다는 3분기인데 특히나 낸드 부분은 15에서 20%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3분기에 기저효과로 더 크게 좀 작용한다면 SK하이닉스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익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고가가 24만 8,500원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 25만 원까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보고 있고 매수가가 21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간이 21만 원 미만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고요. 저는 목표가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픽 종목 SK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보니까 비만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좀 잘 맞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만 치료제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화장품의 원재료, 그러니까 원료를 좀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지금 이제 좀 이름이 특이합니다. 미국의 루브리졸과 펩타이드 관련된 맞선을 잡았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 펩타이드 성분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모공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진정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펩타이드 성분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이 지금 인기가 많아요. 근데 K-뷰티가 지금 인디 브랜드 쪽이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표적으로 스킨케어도 잘 나가고 또 색조, 뭐 선케어 이런 제품들 다 너무 잘 팔리지만 특히 스킨케어 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처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펩타이드 성분을 기반해서 화장품에 대한 시장, 성장성에 대한 그건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만 치료제 요즘 이제 로슈에서도 먹는 치료제가 체중 감량 효과를 또 6% 넘게 보였다라는 이슈도 나왔고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비만 치료제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 적응증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 사람들이 건강, 질병을 좀 비만에 대한 질병 이야기도 있지만 미용 효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를 찾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요는 저는 끊임없이 계속 크게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물론 이제 펩트론이나 이런 기존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저는 물론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플랫폼과 관련돼서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GLP-1 유사체인 리라글루티드에 대한 비만 치료제 시제품을 출시한 이력도 있고요. 국책과제로서 R&D를 하면서 좀 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움직임도 정부와 함께 보였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모멘텀, 물론 아직 확실하게 이와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로서 뭔가를 실적을 만들어내고 확실한 의약품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은 지금 재료와 모멘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대봉 LS 두 가지의 모멘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총이 좀 작아요. 1,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타이트하게 12,700원 제시를 해드리고 21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월 2일의 고점 부분이었던 15,7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대봉 LS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낙폭이 크다 보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변 대표님,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네, 오늘 주도주가 사실 크게 어떤 낙폭을 좀 키웠던 요인들, 특히나 코스피가 외인 매도세가 5장 들어서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진 측면들이 좀 있는데 다행히도 좀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는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가 상승 전환을 좀 이끌고 있다는 점이 오늘은 일회성 하라고 좀 판단되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결제 약정 건수가 크게 좀 감소되지 않았던 측면들은 아직까지 시장은 단기 어떤 악재보다는 롱 포지션 전략으로서 오히려 상승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인 어떤 변곡점은 오늘 밤에 발표가 될 TSMC 실적 발표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은 30% 정도 좀 상향될 수 있다는 어떤 전망 그런 부분들이 지난 1분기에 다수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됐던 가이던스가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sektor의 추세 전환은 TSMC의 실적 발표를 좀 통해서 내일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는 뭐 다음 주 SK하이닉스의 뭐 실적 발표라든가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이 세론 효과들보다는 조정폭이 좀 컸던 만큼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1% 넘게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CNI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실적은 90점, 그리고 수급은 80점, 그리고 나머지는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5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 최근 볼뉴머가 대만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가 있었죠. 이 볼뉴머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인허가에 이어서 주력 국가의 중심으로 해서 인허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3% 가깝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ENA입니다. 오늘 이 종목 모멘텀과 수급 그리고 신호강도 85점 나왔고요. 실적은 75점, 차트는 80점 나오면서 종합점수 82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 관련 종목이죠. 최근 올해 화공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 파데일리 가스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주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석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현재는 약세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오늘 이 종목 실적과 신호강도 95점 나왔고요. 그리고 수급과 모멘텀은 85점, 차트는 9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표를 거뒀는데 이번 2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조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매출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등 이 비중국 쪽에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비중국 시장에 대한 성과는 없지만 기대가 낮지만 중국 법인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핵심입니다. 먼저 의료 AI와 관련된 JLK입니다. 정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미중 갈등에 따라서 그리고 LGC 시장 확대 속에서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TO와 관련된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실적은 물음표가 있지만 수급 기대감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